조국 후보자 딸 얘기를 조금 더,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 딸 아들이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은 기간은 아니나 뭐 같이 이렇게 합격했던 인턴이 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예. 인턴은 유엔 인권 인턴십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고3 때 했던 활동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활동은 뭐냐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직접 가서 참관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3 때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모두 합격을 해서 인턴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알고 있는 요강에는 지원 자격이 대학생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과 아들이 이제 유엔 인권연수 이제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 인턴 모집 요강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저 빨간색 박스 하나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대학생,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시민 인권 공익단체 활동가 및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 딸 아들은 대학생도 아니었죠, 활동가도 아니었죠, 일반인도 아닌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저렇게 모집,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되는 조국 후보자 딸 아들이 저 유엔 인권 연수에 어떻게 채택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의혹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이 요청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일반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는 전혀 그런 거에 관여하지도 안 하고 개입하지도 않고 요청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국장,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 조국 후보자의 딸 아들이 유엔 인턴에 합격을 했는데 그걸 주관한 대표와 조국 후보자랑은 그럼 어떤 관계일까? 이런 관계랍니다. 조국 후보자가 2009년에요. 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유엔 인턴 주관한 대표는 국제인권전문위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밑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위원장 밑에 위원. 2009년에 같은 시기에 일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두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서울대 교수 동료지간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조국 교수는 뭐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뭐 그냥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언론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 언론을 재갈을 물리는 행위예요. 그게 가장 우리 진보 세력들이 그런 일들을 보수 세력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바로 조국 후보자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예, 윤수민 기자. 그런데요, 이 조국 후보자 딸 인턴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인턴 경력을 약간 허위로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졌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자기소개서에서 쓴 인턴 경력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WTO와 WHO와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인턴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기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10대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 인턴 활동이 진짜로 있었던 것이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WHO와 IVI인가요? IVI 국제 백신 연구소에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대 지원할 때 거기 자소서에 떡하니 이제 기재를 했는데 두 기관에서는 아니요. 10대 대상 인턴 프로그램 없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만약 저게 사실이면요. 물론 이게 또 의혹이니까 또 뭐 예. 가짜뉴스라고 또 발뺌을 하겠죠. 그러나 저게 사실이라면 입학 취소 사유가 분명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 고대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WHO하고 IVI에 자기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 관련돼서 어떤 증명서를 부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대에서 지금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시에 입학과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내용이 만약에 실제로 가서 인턴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정 과정에서 작용을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대 입학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입학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고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이 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본인이 한 짓은 옆에 사람이나 뭐 하늘이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네. 볼 때 조국 후보가 잘 알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조국 후보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아이가 한 칸 올라갈 수 있을까? 나까지 올 수 있을까? 자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신세습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자, 조국 후보자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세대별로 약간의 결은 달랐지만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장학금 스펙, 이게 공정입니까? 부글부글. 4050 세대는 오히려 내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이 좌절감에 허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6070 세대, 강남 좌파들의 민낯을 받다,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이런 겁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이 합법적이라서 오히려 더 화가 난다, 이런 공분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부원장님?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화나고 예. 굉장히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입시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나라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 상대가. 그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한국대 그 인턴십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의전원 입학도 그렇고 이 인턴십 문제도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있으면 그럼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누가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민주적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절차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거죠. 그리고 예. 예를 들면 15일이라는 절차를 본인들이 국회가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된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예.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계속 그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는데요. 김 부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청문회에 보낸 사람 중에서 사퇴한 사람도 있잖아요. 낭만 사람들. 청문회 전에 다 했습니다. 제발 좀 사실을 알고 하세요. 청문회 전에 그 쏟아지는 비판 여론과 쏟아지는 정치적 부담과 부도덕성이 밝혀져가지고 스스로 사퇴한 거예요. 제발 좀 알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아니 또 말씀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청문회 전에 스스로 사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 그만요. 피할 사안이 되느냐 아니냐 자, 이거는 계속 말씀을 하시면 다른 거죠.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유수민 기자, 그 조국 후보자가 2012년에 한 발언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6년 전, 2012년이면 7년 전이군요. 7년 전 발언을 약간은 비꼬는 무슨 기자회견까지 오늘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을 보면요, 조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과 스스로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에 SNS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생 단체들은 개구리와 가재의 가면을 쓰고, 그러면 조 후보자 개구리와 가재를 희생시켜서 자기 딸은 용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이고 귀에 발린 말입니다. 그러나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뺏어서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조국을 개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하는 조국은 법의 정의로움과 엄중함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네, 대학생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가재, 막 가면도 쓰고 나왔고요. 참 이제 개구리저 가면도 보이네요. 참 이제 글쎄요,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하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지금 현재 검증관에도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20, 30대에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촛불 집회까지도 서울대, 고대, 단국대 뭐 여러 대학에서 조국 후보자의 이런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조국 후보자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요, 저 학생들에 이어서 민주평화당에서는,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조국 후보자를 약간 비꼬는 듯한, 약간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청년 조국이 한때 불렀을 노래 한 소절을 들려준다.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거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들 너로다.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들의 좌절을 들여밟고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뭐 오늘 이런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오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이렇게 계속 좀 실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 대학교입니까? 예, 조국 교수님, 그냥 이게 서울대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들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이거는 단국인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단국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글쎄요, 이제 젊은이들의 분노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윤수민 기자, 이 정치권에서는 아까 뭐 이제 계속 우리가 청문회 가지고도 우리 또 이 패널분들 간 약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 제안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연일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단독 조국 후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야당에서는 단독 조국 선생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를 3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단독이라는 조 후보자의 새로운 아호가 생겼다. 이런 인터넷상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 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신기해할 정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3일 청문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합니다.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저희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청문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는 시청자 여러분 최장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장관들은 이제 하루만 해왔는데 김현성 부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저 3일 하자라는 한국당 주장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예. 못 받을 이유는 없다.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지 않습니까? 예. 뭐 망신주기하고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법무장관 2000년 이후에 청문회법이 통과돼서 2000년 이후에 법무장관 청문회가 한 7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그 7번 청문회 중에 이틀 한 것도 없고 다 하루예요. 근데 7번을 다 하루 한 거예요. 장관은 하루, 총리는 이틀.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때는 청문회도 하지 않고 3명의 장관을 임명한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장태평 장관 뭐 이런 세 사람. 그런데 저는 이 의도가 누가 봐도 망신 주겠다. 그러니까 정책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망신 주기다. 망신 죽이고 정쟁화 시켜서 예, 이 예. 문제를 완전히 뭔가 자기 어떤 지금 몰려있는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몰려있는 자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자체에서 당론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화국장. 예.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된 비리 의혹만도 10개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한 개만 되더라도 미국은 바로 사퇴입니다. 허허. 그리고 청문회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 청문회하고 그 전에 이미 뭐 아예 저희 국세청이라든지 연방검찰 모두 해가지고 3, 4개월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거기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즉 의회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덕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청문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서 도덕성 검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저희도 아예 처음부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 아예 국회 청문회 안 보내는 방식으로 예.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할 것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차례로 좀 영상안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 어떤 목소리인지 확인해 보고 돌아오시죠.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건 물론 그냥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말 사이에 혹시나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한다면 자진 사퇴를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작했어야 된다. 버티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오늘 또 무슨 운동학원 포기하고 10억 사모펀드 포기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돈을 다 포기해서라도 장관직을 하고 싶다는 지금 이야기로 들려요. 정면 돌파.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아마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또 신임이 강하니까 예.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요할 것을 보이는데 결국 오롯이 정권의 몫이죠. 정권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